안녕하세요. 오늘 AWS 웨비나 중에 손쉽게 만드는 AWS 기반 한국어 챗봇 빌더 서비스를 발표하게 된 아임클라우드 김진영 팀장입니다. 발표에 앞서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연 중 궁금하신 사항은 웨비나 퀘스천 창에 질문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되지만 본인만 답변을 알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WS 고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챗봇 빌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 시연을 통해서 자사 또는 고객사의 챗봇을 구축할 때에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챗봇이 만들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서 그런 챗봇에 대한 순서와 구조를 이해를 해서 조금 더 이해를 확실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임클라우드는 2014년 발족해서 업력이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 설립 초기부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 온전히 포커싱해서 전문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진행해온 텍 기반의 업체입니다. 설립 1년 이후에는 삼성벤처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인 엑셈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다양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산업협회 그리고 또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참여하게 된 AWS APN 스탠다드 파트너로서 다양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에 있습니다. 아임클라우드 사업 영역을 이해하시면 아임클라우드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임클라우드의 사업 영역은 크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이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쌓아왔고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솔루션화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순간부터 정제, 처리, 저장, 그리고 실시간 처리, 분석까지 다양한 부분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솔루션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개발 및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게 되고 크게는 영상 그리고 텍스트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설명해 드릴 딥러닝 기반 텍스트 챗봇을 런칭해서 다수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중에 있습니다. 아임클라우드는 대표님 이하 각 사업부가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구성원의 80% 가까이가 전문 기술자로 이루어진 기술 기반 회사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AWS 파트너로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채팅 형식의 서비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고객에게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자동으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다양한 상담을 사람 대신 진행해 줄 수 있어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상담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응답 속도 및 시간을 높여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상담원의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기획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챗봇이 가지게 되는 어떤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 성격, 캐릭터 등을 기반으로 기업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변화들로 인해서 최근 비대면 상담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효과들을 빠르고 스마트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 아임클라우드는 딥러닝 기반 챗봇 에디를 선보였습니다. 챗봇을 도입하고자 할 때 효과 및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챗봇을 도입해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5가지 부분에서 효과적인 챗봇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는데요. 멀티-유즈, 세이브 타임, 봇 빌더, 코스트 세이브, 비주얼 이 5가지 부분인데 먼저 고객이 도입한 챗봇이 자연스럽게 실제 사용자에게 활성화되려면은 자체 앱, 웹도 좋지만 고객이 사용하는 다양한 메신저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빠른 챗봇 제작 구조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챗봇을 학습하고 도입해서 그 효과를 확인해야만 그 이후에 여러가지 개인화라든가 고도화된 추가적인 고민들을 빨리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연간의 고도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챗봇 핵심 기능인 학습 능력에 대한 최적화 부분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WS 위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사별 상황과 환경 그리고 코스트 등의 이제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적의 제품 라인업을 선택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UI와 UX 기반에서 손쉽게 제작 관리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운영까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희 챗봇 에디는 챗봇 빌더, 인공지능 학습, 연계 기능, 관리 기능, 스마트 서버를 통한 어떻게 보면 챗봇을 도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들에 충실하게 고도화시키고 있는데요. 챗봇 빌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의 대화 플로우 구성 기능이라든가 시나리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UI, UX 기반의 챗봇 빌더를 통해서 챗봇 개발 및 이제 관리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인텐트 기반의 FAQ 관리 기능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리치 메시지 지원 기능이라든가 스마트 에디터 기능, 그리고 TTS 기반의 음성 자동 출력 기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챗봇 내 UI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카드뷰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인공지능 추천에 대한 부분들,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화별 구간 암호화를 통해서 고객사에 상담된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충실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학습 쪽에는 당연히 이제 딥러닝 기반의 챗봇 엔진이 필요할 거고요. 대화 응답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응답 오류에 대한 상황별 강화 학습 기능. 그래서 이제 학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쉽게 강화 학습시키는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단기 기억 기능을 통해서 바로 전에 질문한 거에 대한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성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계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여러가지 상담 기록이라든가 패턴 분석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도커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스케일 아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AWS 클라우드와 만났을 때 가장 유연하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챗봇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챗봇 아키텍처입니다. 챗봇 아키텍처를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 학습만을 통해서
챗봇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거기서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정제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 기획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챗봇에 정말 잘 녹아들도록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경우에는 기획에 따라서 그룹웨어나 기관계 시스템을 연동해서 추가적인 챗봇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해 줄 수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구축되어서 챗봇 자체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와 로직들을 바탕으로 이후에 챗봇을 통한 개인화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AWS 클라우드 위에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도입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챗봇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구축되면 나이가 어린 챗봇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팅 기록, 통계 시각화, 데이터 강화 학습 등을 이제 매니저에서 빠르게 손쉽게 관리를 하셔서 점점 스마트해지는 챗봇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챗봇은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서 답변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기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기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음성 연동이라든가 스마트 스피커, 그 이외의 디바이스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손쉽게 필요한 것들을 구현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챗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어떠한 업무를 대체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챗봇 응대가 될까? 그리고 두 번째,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고객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친화적인 부분이 필요한 파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고객분이라면은 저희 에디를 도입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를 런칭하셔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데모 시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챗봇 관리자 화면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개념인 챗봇 이제 사이트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챗봇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별 또는 지점별 또는 이제 서비스별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챗봇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라이선스, 월두적 상담 건수, 그 다음에 실시간 상담 현황, 그리고 인텐트 사용 빈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담 기록이라든가 이제 서비스 상태 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챗봇의 가장 기본인 인텐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는 챗봇의 기본이 되는 사용자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간편이체 문의에 대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텐트를 생성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는데 데모니까 이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편이체 그리고 간편이체에 대해 설명해줘. 네, 대략 한 4개만 간단하게 넣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고 이제
이러한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피처들을 인식하고 비슷한 문장은 이제 간편 이체를 문의한다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텐트를 만들었으면은 답변을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변을 생성을 하면은 아까 찾은 이제 간편 이체 문의를 선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답변 타입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냥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노출을 시키실 수도 있고 HTML을 활용해서 조금 더 포인트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TS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음성으로 출력되는 내용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그냥 텍스트를 치시면은 음성으로 출력도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별도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API를 연동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HTML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답변을 적용을 하는 HTML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주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FAQ를 만들었으니 챗봇 빌드를 한번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텐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 진행을 일단 먼저 기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가지만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알고 있는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유기 관계를 추가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팅 클라이언트에서 예를 들어 아까 학습시킨 내용처럼 간편 이체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방금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을 에디가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이제 4개만 넣었지만 뭐 4개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간편 이체가 뭔데 라든가 간편 이체 궁금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실제로 이제 학습시키진 않았지만 챗봇이 이건 간편 이체를 물어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예측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4가지밖에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질문을 하면은 당장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젝트는 조금 더 학습을 시키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간편 이체라는 게 뭔지 나는 몰라서 알려줘 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저희 상황에서 이제 정상적인 출력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학습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친 간편 이체라는 게 뭔지 나는 몰라서 알려달라 하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챗봇 에디가 간편 이체 문이구나 라는 것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레딕션이 4.16으로 저희가 설정해 놓은 7보다 낮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을 간단하게 데이터 학습을 추가해서 물론 이제 뭐 한 문장씩 할 수도 있고 대량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재학습을 진행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방금 물어본 것 같이 좀 복잡한 내용과 이제 이 내용과 또 유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에디가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한 부분들은 뭐 약간 정기적인 이제 운영 관리를 통해서 점점 스마트해지는 챗봇에 대한 구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해를 위해서 핵심적인 기능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질의, 응답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답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흐름이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돼 있는 걸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봇의 기본은 인텐트입니다.
시작 노드를 인텐트로 설정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영화 예매 안내를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설명하게끔 흐름을 구성해 놨는데요. 그럼 이제 인텐트를 영화 예매 안내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챗봇은 이제 흐름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선택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지점을 예를 들어 안내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는 메시지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받으면 예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시스템상으로 뭐 전송하거나 사용자에게 출력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챗봇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챗봇 도입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활용하셔서 챗봇 도입에 그리고 챗봇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아임클라우드의 김진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